문을 열자마자 이지혁은 준비해온 말들이 전부 틀린 답 같았는데요. 오늘 묻지 않으면 평생 못 묻는 질문이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은호, 나 오늘은 변명 말고 마음만 들고 왔어요. 이 한 줄을 꺼낼 용기가 지금 그의 호흡보다 더 불안정했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결혼과는 거리가 멀다고 스스로 정해놓았던 사람인데요. 일은 잘했고 얼굴은 평온했지만 마음은 늘 나 혼자면 덜 다치지라는 방향으로 도망가곤 했었습니다. 그 도망의 문장 끝에 안 어울린다라는 말이 매번 붙었고요.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 어머니 김다정, 할머니 조옥래, 외할아버지 김장수와 함께한 세월이 그의 등뼈를 잡아줬지만 사랑만큼은 체면이 강했습니다. 반면 지은호는 달랐는데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새벽에도 견적표 정리하고 밤에도 샘플 박스를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면서도 책임질 말은 끝까지 책임지는 성격이었고요. 그 밝음이 누구에겐 가벼움으로 보였겠지만 이지혁에게는 무게의 반대말이 아니라 버팀의 다른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지혁이 고백을 결심한 배경에는 작은 사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요. 먼저 카페 리뉴얼을 맡긴 고객이 디자인이 너무 집요해서 좋다라고 칭찬을 남겼습니다. 그 고객은 바로 박진석 회장의 지인이었고 그 말이 이상하게 빠른 속도로 업계에 퍼졌습니다. 맘대로 집 요즘 무섭다더라 같은 소문이 붙었고요. 일을 잘한다는 소문은 늘 다른 소문도 함께 데려오는데요. 어느 날 저녁 익명 게시판에 지은호가 특정 회사와 유착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수증과 납품서까지 그럴싸하게 편집되어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빙 다 공개할게요. 시간만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말은 단단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혼자서 서랍을 정리하다가 잠깐 울었고 그 모습을 오수정이 봤습니다. 오수정은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내일은 더 당당하게 걸어가면 되라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소문이 향한 표적이 지은호의 자존과 직업적 명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때 처음으로 나는 왜 늘 뒤에서만 서 있었지라는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 글의 실마리는 뜻밖에도 박성재 쪽에서 풀렸는데요. 박성재는 33세, 박진석의 아들이자 본부장이었고 금수저로 자라왔지만 일의 영역에서는 합리와 속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오래 조용히 지은호를 좋아했었고요. 박성재는 법무팀과 함께 IP와 유통 경로를 추적해서 위변조 흔적을 찾았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AP그룹 인수전과 걸친 외곽 라인에서 일정 정보가 돌아다니는 정황이 보였고 거기에 지강호의 이름이 휘말렸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의 남동생인데요. 욕심은 많고 손발은 게을러서 매번 기회비용을 잘못 계산하곤 했습니다. 지강호는 이미 공개된 일정이라고 해서 넘겼는데요 라며 변명했지만 공개된과 허락받은의 경계가 얼마나 다른지 그날에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지강호의 실수는 작은 조각이었지만 그 조각이 퍼즐의 모양을 바꾸는 데 쓰였고요. 박성재는 지금부터는 숨지 말고 같이 가자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에는 마음과 책임이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잔잔하게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상철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을 찾아 나섰고 김다정은 당신은 늘 책임을 잘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쉬어도 돼요 라고 말했지만 이상철은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옥래는 노인네가 노인네답게 버텨야지라고 농담을 던졌고 김장수는 체면은 펀해도 줄지 않는다라는 식의 묘한 격언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른들 사이에서 이지혁은 알게 됐는데요. 자신이 지금 꺼내야 하는 말은 우리가 안 어울린다가 아니라 내가 두려웠다라는 고백이라는 걸요. 문제의 결정적 하루가 왔습니다. 로펌 라운지 납품 검수가 있던 날 지은호가 핵심 설계자 대표로 현장 확인을 해야 했는데요. 같은 시간 박성재 쪽에서는 AP그룹 실사 보고서 중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간 경위를 정리해대면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박영라의 소규모 전시 사전 리뷰가 잡혀 있었고요. 박영라는 고성희의 딸이자 박성재의 이복 동생입니다. 얌전하고 단정한 태도로 주변을 안심시키는 사람인데요. 이지환이 그 전시를 보안과 이동으로 지원 중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동생이고 체육학과 출신으로 단단한 체격만큼 말이 적고 정확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라 옆에 서 있는 이지환의 차분함을 탐색하듯 지켜봤는데요. 고성희는 자수성가한 이후 흔들리지 않는 그림을 집요하게 관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배치도 전부 명함처럼 깨끗해야 했고요. 오전 지은호는 라운지에서 조명 색온도와 동선, 의자 높이를 체크하면서 고객 동선표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 와중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 저녁 혼자 만나요. 당신 이름 더럽히기 싫으면요. 메시지는 짧았고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았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오늘 일 끝나고 9시에 카페에서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박성재에게도 현황을 공유했는데요. 박성재는 그 시간대에 주변을 조용히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였고 보호라고 말하지 않는 보호였습니다. 오후 박성재의 브리핑에서 뜻밖의 사실이 나왔는데요. 실사방해 정황은 외곽 로펌 하청의 단발성 행동이 아니라 몇 주간 누적된 패턴이었고 그 패턴의 끝자락에서 특정 인플루언서 채널과 광고 계약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채널은 고성이 라인의 대행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방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회의가 끝난 후 짧게 말했는데요. 성재야, 숫자 지켜라. 감정은 나중이다. 박성재는 내라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숫자를 지키겠다라고요. 저녁 9시 카페.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조용한 음악이 남았습니다. 이지혁은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해서 테이블을 닫고 메뉴판을 정리하고 물컵을 맞췄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사소한 정리가 고백 연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피곤한 눈이었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는데요. 선배, 오늘은 제 얘기 먼저 할게요. 지은호는 준비해온 파일을 펼쳐서 입찰 공고부터 납품, AS 기록까지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숨길 게 없어요. 다만 오늘 어떤 번호에서 만남을 요구했는데요. 혼자 안 나갈 거예요. 제 일은 제 편이랑 같이 지켜야 하니까요. 이지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요.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김다정과 조홍래가 들렀는데요. 김다정은 반찬을 보자기에 싸서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저녁은 먹고 싸워라. 아니, 싸우지 말고 얘기해라. 조홍래는 말이 길수록 거짓말이 많아진다라고 툭 던졌습니다. 이지혁은 웃었고 지은호는 오늘은 말이 길어도 괜찮아요. 거짓말 안 할 거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김다정은 두 사람의 눈빛을 확인하듯 잠깐 서 있었다가 이상철은 지금도 너 편이야.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라며 돌아섰습니다. 어른들의 짧은 방문은 이상하게 긴 위로가 됐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카페에서 걸어서 7분 거리의 오래된 오피스 건물 1층 휴게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지은호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의 방식은 늘 선명하고 공개적이었거든요. 선배, 그쪽이 혼자 오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공간에서 불 켜고 얘기해요. 휴게실 관리자한테 협조 요청했고 박성재 본부장도 멀리서 상황만 보겠대요. 그 말 사이사이 지은호의 손이 살짝 떨렸는데요. 그 떨림은 무서움이 아니라 준비의 떨림 같았습니다. 의외로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신저로 파일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지은호와 낯선 남자의 사진을 합성한 조악한 이미지였습니다. 이지혁은 사진을 잠깐 보고 그 즉시 박성재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성재는 바로 역추적을 시작했고 30분이 채 안 되어 임시 서버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IP는 외곽 대행사의 테스트용 주소로 나왔고요. 결국 실체는 허술했는데요. 허술한 공격이 무서운 건 공격의 질이 아니라 공격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늘이 고백의 날이라는 걸 알기라도 한 듯 찬물을 끼얹고 싶었던 흔적이 분명했거든요. 그 흔한 흔들기가 끝나고 카페로 돌아오는 길, 이지혁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지은호, 미리 연습해온 말이 있었는데요. 다 지웠어요. 그냥 지금 생긴 말로 얘기할게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좋고요. 네가 좋아서 겁이 났고요. 그래서 예전에 안 어울린다라고 말했었더라고요. 그게 네가 아니고 내가 나를 단정한 말이었다는 걸 요즘 매일 깨닫고 있어요. 내가 겁이 많은 사람인 건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겁난 채로도 너 옆에 서보려고요. 천천히 실패하면 같이 실패하고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쪽으로요. 나랑 그렇게 가줄래요? 지은호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가 멋져서 좋아한 게 아니고요. 선배가 솔직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게 좋았어요. 오늘 말도 좋았고요. 다만 한 가지 저도 조건이 있어요. 제 일, 제 가족, 제 동생 지강호까지 같이 묶여 들어올 거예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도 천천히라는 약속 안 깨면 저도. 말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이상철이었는데요. 지혁아, 네가 겁난 채로도 가보겠다는 말 나 들었어. 언제 들었냐고 묻기도 전에 이상철은 한 문장 더 얹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용감할 때가 도망치고 싶을 때 발을 붙이는 순간이더라. 짧은 통화였지만 이지혁은 눈물이 핑 돌았고 지은호는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배, 약속 지켜요. 겁난 채로 가는 거.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화려한 선언 없이도 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공개 검증 프로젝트를 계속 밀어붙였고 입찰 전 과정과 납품 후 피드백을 투명하게 기록해 업계 표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박성재는 실사방해 라인을 끝까지 추적해 외곽 로펌의 불법 편집 사실을 공표했고 고발은 제3자 명의로 진행되면서 회사의 불필요한 피격을 피했습니다. 박진석은 결과 좋다. 감정 관리도 잘했다라고 짧게 말했는데요. 박성재는 대답 대신 야근하던 팀원들 택시비부터 정리했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고 마음을 들키지 않는 친절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김다정이 이지혁에게 반찬을 싸주며 한번 좋아하면 오래가는 성격이라 이참에 오래가라고 말했고 종래는 쓸데없이 멋부리지 말고 설거지부터 하라고 혼을 냈습니다. 김장수는 젊은 사람은 고백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일도 해라. 세 가지를 같은 날 하지는 말고라고 덧붙였고요. 그 농담에 이지혁은 웃었는데요. 오늘은 고백만 했으니 내일은 사과와 일을 해야겠다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한가를 떠올리니 지강호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강호는 그 사이 박성재와 함께 조사에 협조하며 자신이 건넸던 일정 조각들이 어떻게 흉기가 되었는지 정확히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변명부터 했지만 하루가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나, 나 잘못했어요. 근데 나 도망 안 갈게요. 지은호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지혁의 고백과 이상하게 닮아 있었고 가족끼리 닮으면 보통 좋은 방향이라고 김다정은 웃었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조용한 불꽃도 피어났는데요. 이지원과 박영라가 전시 물품 정리 중에 작은 실랑이를 했습니다. 박영라는 이번에는 엄마 말고 내 방식대로 작품 배치해보려고요 라고 말했고 이지환은 그럼 그 방식대로 안전 루트를 다시 짤게요 라고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모습을 멀찍이 보고 있었는데요. 계산 빠른 사람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선택과 안전의 균형을 재보느라 안쪽에서 잠시 복잡해진 눈빛이었고요. 며칠 뒤 익명 게시판은 더 이상 새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관련 계정이 정지되었고 운영자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잦아들자 그 자리에 공백이 생겼는데요. 공백은 곧 새로운 질문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디까지 갈 건가? 라는 질문이요. 이지혁은 그 질문을 정답으로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과정으로 채우기로 했는데요. 아침에 카페에 들러 설거지를 돕고 점심에 현장 회의를 같이 가고 저녁에는 지은호의 설계를 보며 내가 이해한 게 맞느냐라고 묻는 시기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과정이 좋았는데요. 화려한 약속보다 성실한 확인이 신뢰를 더 빨리 만든다는 걸 이미 오래전 일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밤 둘은 짧은 산책을 하며 서로에게 한 가지씩만 질문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네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지은호는 말했다가 지우는 시간 없이 답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내 버릇이요. 그래서 선배가 옆에서 같이 해결하자고 하면 저는 오히려 괜찮아져요. 이번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선배는 내가 선배보다 먼저 잘 되면 질투하나요? 이지혁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네가 먼저 잘 되면 마음이 편해요. 내가 따라가면 되니까요. 두 사람은 웃었고 그 웃음은 약속의 증거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혁은 마음속에 오래 준비해둔 아주 작은 선물을 꺼냈는데요. 따로 포장도 없이 종이에 적힌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은호는 그 종이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저도요. 오늘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오해와 겁을 인정했고 그 위에 천천히 새 길을 깔았는데요. 길이란 게 원래 돌다 보면 닳아서 편해지는 법이라 둘은 굳이 지름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나 싶던 밤에 박성재에게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익명 제보자가 다음 주 더 큰 파일이 공개될 수 있다고 기띔했습니다. 박성재는 차분히 답했는데요. 감사합니다.
필요한 보호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혼자 막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은 지은호와 이지혁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혼자 막지 않겠습니다. 세 사람의 문장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느낌이 들었고요. 다음날 이상철은 이지혁에게 아주 짧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겁나면 멈추지 말고 속도를 줄여라. 이지혁은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 써서 지은호의 노트 속 첫 장에 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속도를 줄이는 법을 함께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속도를 줄인다는 건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고 오래 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강호는 동생으로서 그 약속에 한 귀퉁이를 붙잡았고 김다정과 조옥래, 김장수는 어른으로서 약속의 뒤를 바쳤습니다. 박영라와 이지화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 선택의 주인은 나라는 뜻을 조용히 더했지만 필요하면 서로에게 기대는 법도 아꼈습니다. 박진석과 고성희는 계산과 체면 사이를 오가며 사람과 결과의 균형을 새로 측정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남은 건 이지혁이 오늘 꺼낸 그 고백을 내일도 모레도 같은 톤으로 꺼낼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는데요. 사랑은 문장 하나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맞춤법까지 확인해가는 작업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지혁은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투로 물을 겁니다. 지은호, 오늘도 같이 갈래요? 그리고 지은호는 아마도 그 질문에 같은 자리에서 다른 표정으로 답할 겁니다. 네, 오늘도요. 근데 오늘은 제 현장부터 가요. 그 대답이면 충분했는데요. 드라마라는 이름의 긴 호흡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제 막 같은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은 떨렸고 둘째 문장은 단단해졌습니다. 셋째 문장은 아마 조금 웃길 테고 넷째 문장은 잠깐 눈물 나겠죠.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지혁이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서명했고 지은호가 그 서명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가족과 친구들이 옆에서 한 줄씩 덧붙여 줄 겁니다. 겁나면 속도를 줄여라. 혼자 막지 않겠다. 오늘을 미루지 않겠다. 이 세 문장이 겹쳐지면 사랑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의 화려한 날들은 의외로 조용한 약속들로 조금씩 윤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